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 클럽입니다. HLB 9월 하켓 모멘텀. 자, 매크로에서 연준의 금리나, 그 다음에 이제 리서브션 관련되는 FDA 이제 재제출 관련되는 부분에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em테크 시장에 진출한다는 기사도 오전에 좀 나왔는데요. 오전장 주가 장중 85,100원대 찍고 지금 원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이제 지난주 유한양행의 FDA 레가자 관련되는 부분, 이 존슨앤존슨의 병용 관련되는 부분 허가 이후에 계속 이제 후속 FDA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기대감이 높아져서 관련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올해 이제 연내에 그 허가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있고, 좀 늦어지면 내년 상반기입니다. 자, 9월, 10월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10월 1일 국경절 전에 리서브션 관련되는 허가 준비를 마무리하겠다. 그러니까 9월달 이제 제출 관련되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이 5월달 CR 레터 이후에 7월달에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 특별히 지금 추가적인 어떤 데이터라든지 뭐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지금 없는 상황이고, 5월달에 이제 CR 레터가 나왔을 때도 이 캄넬리주막과 리보세라닉 관련된 약에 관련되는 부작용 유효성 여기에는 전혀 이제 문제점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CMC 관련되는 이슈만 정리가 되고, 이 파이널 OS 업데이트 관련되는 부분 정리되어서 이 재성인 서류를 제출하는 리서브션 과정이 이제 얼마나 이제 빨리 되느냐가 일단 중요합니다. 당초 상반기에 이제 5월 이제 포드파 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으면 FDA 허가를 받은 첫 번째 국산 항암제 타이틀을 기대를 했습니다만, 자, 이 부분들은 유한양행의 이제 레가자가 이제 뭐 가져간 상태입니다만, 이제 하반기 리서브션 관련되는 기대가 높은 편이고요. 항서제약의 이제 공정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CMC 관련되는 부분이고, 결국 이제 두 번의 CAPA 리스판스를 통해서 뭐 제출할 것 다 제출했던 부분들을 이 7월 미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 강력하게 이제 재제출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공고를 받았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대로 마무리되어서 제출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승인 서류를 접수하면 바로 이제 리뷰로 가는 것이 아니라 NDA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도 파일링 통과를 해야 이제 넘어가듯이, 여기도 이제 acceptance letter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클래스 1으로 분류되면 2개월, 클래스 2로 여기는 이제 제실사를 다시 한번 가야 되는 과정이 클래스 2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문위 개최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최대 6개월이다. 그러면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이제 뭐 초 정도의 결과를, 최종 결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는 FDA 이제 항암제 허가 이후에 그 지속적인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 대표적인 게 이제 NRDO 형태이기 때문에 HLB도 다 이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받는 어떤 회사고요. 그 다음에 R&D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이 2020년도 이후에 M&A를 통해서 확대를 하는 어떤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FDA 허가받은 약물이 뭐 LG약의 이제 팩티브부터 시작합니다만, 허가 이후에 이제 제대로 매출에 의미 있는 어떤 부분들에는 도달을 대부분 못했는데, 2019년도에 이제 허가를 받았던 SK바이오팜의 뭐 시노시라든지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 매출이 한 1000억대 정도가 나오면서 의미 있는 매출을 실제로 내고 있는 상태고, 이 롤론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제라기보다는 항암 이제 보조제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작년도에 이제 셀트리온의 10월 달에 이제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도 블록버스터 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유한양행의 레글라자 관련되는 부분이 되면서 전체를 보면 지금 9개거든요. 10번째 후보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래서 클래스 1은 간단한 수정이라
추가 정보만 필요한 어떤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판단을 FDA CDR에서 리서브미션 서류를 보고 그동안에 CR 레터 관련되는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했는지를 판단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수요일 그 장전에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유한양행의 FDA 승인을 축하하면서 굉장히 이제 자신감 있는 표현을 했던 HLB이기 때문에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상반기에 이제 존슨앤존슨의 그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이 3월 달, 5월 달에 있는 AACR, 아스코, 뭐 바이오 USA가 상반기 이제 학회에서 가장 중요했다면 하반기에서는 이제 항암 라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에즈모죠. 자, 미국에서 개최되는 아스코하고 AACR가 더불어서 세계 3대 암학회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에즈모에 들어가서 또 이제 항서제약 중심으로 리보사인 관련되는 발표 소식이 있고요. 그에 앞서 9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그 샌디에고 쪽에서 개최되는 세계 폐암학회에서는 연구자 임상입니다만 이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게 완전 반응률 36.8%, 객관적 반응률 ORR이 86.2%인 이런 어떤 이제 데이터 발표를 또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즈모에는 항상 이제 HLB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줬던 부분이니까 이런 학회 모멘텀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폐암학회라든지 에즈모 관련해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상태죠. 여기다가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금리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9월 17일, 18일 FOMC에서 25bp냐 50bp냐 뭐 여기에 따라서 또 수혜를 유동성 관련되는 부분에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침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 fem테크 시장 진출 소식이 있는데요. 자, fem테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2021년도에 뭐 유럽에서는 is femtech the next big thing in healthcare 뭐 이렇게 뭐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제 뉴욕 타임즈에 이제 기사가 나올 정도로 요 관련되는 스타트업이라든지 기업들이 이제 급부상하고 있고요. 자, 이런 이제 부분들은 여성의 이제 경제활동 인구 참가율이 계속 늘어나면서 소득을 이제 갖추고 있으면서 경제력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어떤 서비스라든 상품이 나오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제 fem테크라고 하는 것에 그 여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피메일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다가 뒤에 이제 테크놀로지를 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위한 어떤 뭐 기술, 상품, 서비스, 여기에 이제 생명공학 관련되는 부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만을 위한 뭐 fem테크 시장 진출 관련해서 HLB 쪽에서는 이제 과거에 이제 FA 쪽에 있던 남윤재 HLB 헬스케어 사업부 이제 사장이 이제 엔데믹이 가면서 사실 이제 관련되는 사업 부분들이 매출이 줄면서 신성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관심이 높던데 이번에 이제 fem테크 시장 진출을 통해서 이 이제 뭐 사업의 어떤 확장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양봉을 내면서 연속된 양봉이 이번 주에 나오느냐가 좀 중요한데 어제는 도지성 형태의 캔들이고 자, 오늘은 이제 갭다운 시켜가지고 원봉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봉을 보시게 되면 아침에 갭다운 하면서 분봉상으로 원봉이 오전장 10시 전에 나오면서 보통 이제 10시 전에 거래량이 있으면서 하루의 방향성을 이때 양봉을 내느냐 아니면 이후에 이제 아침에 고가를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아침에 이제 원봉으로 시작하면서 계속 이제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만 좀 흘러내리는 흐름으로 원봉 구간에서 이제 거래가 조금 나오면서 좀 밀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래는 지금 이제 오전장이 한 40만 주 미만이니까
어제가 이제 거래량이 69만 주였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틀 정도 지금 큰 폭의 거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유한양행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공매도 쪽에서 매도가 집중되면서 빠졌는데, 유한양행은 사실 이제 수요일 이후에 그 부분을 다 되돌려 놨거든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못 돌려놨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후발주자라고 이제 기대감을 가져야 될 이제 HLB 입장에서는 9만 1,000원대의 음봉이 이제 나오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과 이제 음봉의 시가 라인이 저항대를 두면서 거래량이 좀 나오지 않으면서 플랫평 흐름으로 나오면서 지금 21 이평선 부근의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21 이평선 가격이 83,000원대죠. 그리고 이제 피보나치 눌림목 가격이 82,000원대. 그래서 그 가격에서 지지를 뭐 보이는 어떤 가격에서 지금 내려와 있는데, 거래가 여전히 좀 작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자, 수급상으로 이제 투신 쪽에서 이제 8억 정도 매도가 외국인과 더불어서 양매도가 지금 장중에 조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물 쪽에서 보시게 되면 공매도 창구인 신한이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고, 삼성도 일단 매도를 하면서, 매수 쪽에서는 이제 공매도 쪽인 한국투자증권 여기에서 조금 소폭의 매수세가 들어가는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시가총액은 오늘 조금 밀리면서 다시 또 11조 밑으로 내려왔고요. 계열 종목에서도 대부분 다 이제 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순환매를 낼 만한 어떤 종목들의 흐름이 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흐름이 진행되는데요. 오후 이제 2시 반 이후에 이제 종가 관리 이제 시간대에 그래도 중요 가격이 8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85,000원대하고 9만원대 사이가 가야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 수요일을 회복하는 어떤 흐름. 제가 그리고 수요일 전까지 이 흐름들이 추가로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이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플랫형으로 나올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흐름을 가기 위해서도 85,000원대 윗단으로 관리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니까, 그 흐름이 나오는지를 지켜보시면서 흐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